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한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진짜 안보 방송 문채연입니다.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요? 네, 바로 1년 6개월 전에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펴낸 공동성명의 2항이죠. 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관련된. 네. 요즘 들어가는 상황에 비춰볼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먼 과거도 아닌데 낯설게 느껴지는 말이네요.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1년 6개월 전인데 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이 새로운 북미 관계가 어떤 북미 관계가 될지 또 화두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12월 들어서. 네. 뭐 여러 가지 말 대 말. 네. 또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행동 대 행동 이런 부분들이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쪽보다는 네. 그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내용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지난 3일에 북한은 미국에게 협상 진전이 없을 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것을,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게 김정은은 로켓맨이라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점점 북미 간 관계가 약간 경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지난 7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북한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네. 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근데 이거 좀 언론에서 좀 혼란스럽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서해 위성 발사장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표현하는 언론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예 근데 무거워가지고. 여기는 미사일 발사장이 아니에요. 네. 일단 여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설이 있죠. 위성 발사장하고 네. 로켓 엔진 시험장이 있습니다. 네. 그 로켓 엔진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설의 정확한 성격 자체가 좀 혼란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북한이 이런 표현을 쓴 부분은 일단 명시적으로 그 시험이 뭐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거잖아요.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뭐 정확히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라고 얘기해놓고 네. 대단히 모호성을 좀 지키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유도하는 거죠. 이게 뭐게? 뭐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대한 시험을 두고 혹자들은 이게 ICBM용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테스트를 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미사일 그 연료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쓰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액체 연료를 쓰는 건 그걸 주입하는 데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 이제 그 연료 양에 따라 다르지만 ICBM처럼 큰 거에는 좋게 10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그 연료 주입하는 사이에 뭐예요? 타격. 미국의 네. 그 위성이나 정보 자산에 탐지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요격이 않겠어요?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 강국들은 고체 연료를 쭉 손해 왔죠. 네. 그거는 일단 주입해 놓으면 바로 별도로 이제 주입할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북한이 시험한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죠. 이제 분석이 좀 있었고. 네. 또 혹자들은 아니다. 북한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다. 네. ICBM용 고체 연료를 테스트할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다. 네. 오히려 북한이 이번에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위성 발사. 네. 그래서 좀 더 그 위성 발사를 하는 우주 발사체 엔진 추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신형 엔진 혹은 기존 엔진의 개량형 뭐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았겠느냐. 네. 라고 하는 분석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북한이 유도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런 어떤 다양한 이제 분석들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거 바로 붙여서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보통 전략적 지위는 북한이 이제 2017년 네. 그 화성 14형 또 15형 ICBM급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놓고 쓴 표현이에요. 전략 국가. 뭐 이런 표현을. 네. 예, 예. 그래서 요 표현을 보면은 위성 쪽보다는 ICBM 쪽에 좀 무게 중심이 옮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해석이죠. 북한은 명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헤드 게임을 하는 겁니다. 헤드 게임. 네. 예? 예? 근데 이렇게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르지? 네가 한번 맞춰봐. 뭐 이런 식의 일종의 헤드 게임을 유도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호성을 나타내는 것이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맞나요? ICBM을 예를 들면 쏘겠다. 네. ICBM을 언제든지 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러면 그건 다시 주워 담기 힘들어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은 더더욱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죠. 미국은 더더욱더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기 힘들어져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위협해갖고 미국이 이제 좀 굴복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승부를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로 생각하는 사람이 예? 네. 그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 협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고 이런 걸 보여주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략적 모호성을 띄움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북한이 ICBM의 실제 발사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거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모호한 게 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타 국가들이 기술력으로 북한이 정확히 어떤 시험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럼? 뭐 천상 이제 그 위성 사진을 판독해야 되는데, 네. 뭐 아무리 그 이제 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죠. 예. 뭐 북한이 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혹여 ICBM 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성 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ICBM하고 위성 발사체는 네. 예, 거기서 거기에요. 기본적으로. 예, 거기서 기술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이기 때문에 머리에 탄두를 이고 가느냐, 네. 아니면 그 위성을 이고 가느냐, 이 차이가 일단 1차적으로 결정적으로 크죠.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 1차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것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또 북한으로서는 또 가오가 안 쓰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한다고 한다면 위성 발사 가능성이 대두가 되겠죠. 네. ICBM까지 가버리면 이제 게임 끝이거든요, 일단. 예, 다시 트럼프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네. 예.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해서 뭐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경고는 했지만 그건 사실 과거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과거로 가는 길인데 그럼 그 과거로 가려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개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예?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북한이 한편은 조바심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북한의 이런 최근 행동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북한의 표현 중에서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옛날에 ICBM 발사 발표를 했던 것처럼 미국이랑 좀 더 힘의 균형을 맞춰서 이에 따른 협상의 레버리지를 좀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아니, 뭐 그런 분석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지만 2017년도에 ICBM 시험 발사는 일종의 그 트럼프에게 보내는 초대장의 성격이 강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생각은 그런 게 강했어요. 내가 미국과 힘의 균형, 그걸 위해서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네. 그래야만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때 쏜 거는 트럼프에게 보낸 일종의 초대장이었는데 네. 그게 기적처럼 그게 일단 실현이 됐어요. 그쵸. 예? 기적처럼 그게 실현이 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ICBM을 쏘게 될 경우엔 그 최원 씨가 그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북미 공동 성명을 휴지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잖아요. 네. 예?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1승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때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2패째를 당한다? 아, 그건 용서. 더군다나 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죠. 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느낀 게 네. 9일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 그리고 그는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또 북한이 받아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김영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장이 바로 담화를 발표해서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또 바로 제가 보니까 또 수위 조절을 했어요, 북한이. 네. 그 리수용 부위원장인가요? 바로 또 그런 입장을 내놨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그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다. 네. 예? 그 여지를 강조했어요. 그렇죠. 김영철 그 평화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했지만 이게 다 약간 가설을 기반으로 한 거였거든요. 네네. 하게 된다면 네. 트럼프는 네. 망령난 노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또 한 문장만 보고서는 또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바로 이제 리수용 부위원장이 또 담화를 발표해서 제일 강조한 거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건 미국한테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다. 제발 좀 새로운 계산법 좀 들고 나가달라. 네. 굉장히 그 강도는 높지만 거의 읍소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읍소에 가까운 예,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아직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예,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를 미국도 당연히 알긴 할 텐데 그 미국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한 데드라인이 네. 미국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북한이 아쉬운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한 만큼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할 텐데 미국이 너무 좀 쉽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거든요. 미국은 북한 체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네.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건데, 네. 예, 그건 어찌됐든 북한은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북한식 체제인 거죠. 네. 예. 근데 거꾸로 또 북한은 미국을 또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아니, 트럼프가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개인의 안보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북한에서 자꾸 압박을 가해온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럼 북한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적어도 네.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연말쯤에 하원에서 표결이 있을 거고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1월 말이나 2월쯤에 상원에서 그 탄핵 심판이 있을 텐데 이때는 또 부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좀 실무회담을 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좀 조율해 나가면서 3차죠. 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탄핵 정국에서 되돌아온 다음에 이런 정도의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지금 탄핵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왜 자꾸 나를 갖다 귀찮게 하느냐. 네. 그것 좀 못 기다려주느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그 여러 번 만나고 장시간 대화도 나누고 뭐 사랑에 빠졌느니 뭐 친분 관계가 어쩌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아직 서로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 좀 이해심이 부족하다. 예. 근데 그 한 가지 북한이 의도했던 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일정 정도 달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의도했던 바가 그거는 무엇인가요? 트럼프의 관심을 다시 끌어내는 거죠.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의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 이때부터 이제 자극받아갖고 이제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다시 그 트럼프의 눈과 귀를 잡는 성공한 셈이에요. 예, 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며칠 후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제 국무부 장관 또 내정자이기도 하죠. 지명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올 때 뭔가 트럼프가 지시를 내릴 수도 있어요. 네. 예? 예. 앞으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좀 태도 변화를 보일 테니 한 판문점에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네. 예? 예. 그래서 판문점 이번에 한국에 가면 판문점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라. 라는 식의 어떤 뭐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직 뭐 판이 깨진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청와대, 그러니까 7일 오전에 청와대와 백악관이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북한이 그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 날이랑 동일한 날이어서 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네.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거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근데 통화 끝나고 나서 트럼프는 뭐 남북 관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랬을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도대체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 네. 의견을 좀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딱히 딱히 들을 만한 얘기가 별로 없었다고 트럼프로서 판단했겠죠. 네. 왜냐면 올해 들어서 남북 대화라는 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통화 후 기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딱히 들을 만한 얘기도 별로 없었네. 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공개적으로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 행간에는 한국도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지금 언행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점점 북미 간의 관계가 이제 뭐 다양한 발언들이 나오고 또 행동 대 행동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2017년의 양상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아닌데 네. 계속 틀어지기 시작하면 2017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때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이라는 생각으로 막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앉으려고 막 이렇게 격렬한 언행을 주고받았지만 네.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이게 협상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트럼프는 미쳐강의 전략. 네. 이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은 ICBM 발사를 통해서 뭔가 대등한 힘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단판을 짓겠다. 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깔려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 걸쳐서 올해 그게 깨진 상황에서 다시 2017년과 유사한 상황을 만날 경우에 네. 네? 그럼 다시 뭔가 자신들의 언행이 협상 전략을 염두에 둔 것보다는 서로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실망감과 네. 배신감을 가지고 더 격렬하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더 격렬하게. 네. 특히 북한이 ICBM을 실제로 쏘게 될 경우에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파장은 사실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튈 수가 있어요. 네. 예, 마초 기질인 강한 트럼프 또 김정은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트럼프가 거대한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에 튈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땅히 북한이 좀 자제하고 미국의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연말이 가기 전에 뭔가 북한의 모종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 네. 동시에 북한도 너무 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번에 스티븐 비건 오면
한번 만나세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있으면 만나서 네. 예, 최소한 만나서 뭔가 회담을 계속하기로 한다든지, 그죠? 네. 그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대강의 일정 정도 뭐 얘기를 좀 주고 받는다든지 이러면 북한으로서도 일정으로 체면이 쓰는 거예요. 네. 예? 예, 체면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판문점에서 스티븐 비건을 만나라. 네. 만나라 일단. 그러면 북한이 정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가고 싶어했던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뭐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북한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다. 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대표님이 이제 마무리를 다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오프닝 이야기 후에 북미 간의 뭐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김정은 로켓맨 발언하면서 북미 간 관계가 점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다라는 네.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티븐 비건과의 만남이 잘 좀 주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